안녕하세요. 세슈타임의 절세퀸 윤나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세슈는 바로 2022년 세금 절세 혜택입니다. 네, 개별 소비세는요, 특정 물품을 구입을 한다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입니다. 예컨대 자동차를 구입을 한다거나 유흥업소에 소비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귀금속이나 가방, 담배 같은 걸 살 경우에 우리는 개별 소비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자동차 가액의 5%를 개별 소비세로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납부해야 할 금액의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작년까지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개별 소비세 인하액이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혹시 올해 자동차를 구매하실 계획이시라면 6월 말 이전에 구매하신다면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부가가치세를 6개월 동안 해서 신고하는 확정 신고 때 납부할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예정 신고를 하는 제도인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고를 여러 번 하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전 연도 확정 신고한 금액의 2분의 1을 예정 고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정 고지 금액이 또 너무 작다면 납부할 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예정 신고 금액은 30만 원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요, 30만 원이 아니라 예정 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추가적으로 예정 고지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도 중간 예납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존의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예정 고지액이 50만 원이 안 된다면 앞으로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줄 때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기존에 받는 금액에서 임대료를 인하를 해준다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70%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2021년 말까지 적용이 되도록 되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세제 혜택도 2022년 올해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은 만 19세에서 34세에 달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산을 모으기가 힘들죠. 그래서 새로운 제도가 신설이 됐는데요. 새로운 제도라 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청년형 장기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입 요건은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이 안 돼야 되고요.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은 납입한 금액 연 600만 원을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불입하는 기간은 3년부터 5년 이하입니다.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직전 3년도 중에서 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분기에 청년 희망 적금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월 50만 원을 한도로 2년 만기 정기 적금 상품인데요. 시중이자에 추가로 납입액의 2%부터 4%까지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금을 통해서 받는 이자도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입 요건은 총 급여액이 3,600만 원이 안 되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청년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지원은 적금을 통해서 받는 이자를 전부 비과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총 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직전 3개년도 중에 단 1회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하신 분이 있다면 전혀 해당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중에서
급여가 낮아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있는데요.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기준액을 200만 원씩 상향시켰습니다.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기존에 2천만 원까지만 혜택을 보던 분들이 2,200만 원으로, 홀보리 가구의 경우 3천만 원까지 혜택을 보던 걸 3,200만 원까지,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3,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걸 3,800만 원까지 소득 기준을 상향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근로장려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슈타임의 절세 퀸 윤나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